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조명의 조건이라 함은 네. 눈부시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생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략형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전력 소모력을 조금 줄이시려면 사용료를 조금 낮추시고 잦은 온오프를 삼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또 부분, 요즘에는 또 많이 사용들 하고 계세요. 예. 부분 조명을 사용을 하시거나 조도 자동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는 조명이 있어요. 아, 자동으로요? 네, 그 조명을 채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 집에 저희가 방문을 해봐도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도 그렇고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 직사광선은 싫고 직사 조명은 싫습니다. 예. 그래서 간접 조명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여기 차이점들이 다 있겠죠, 선생님?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간접 조명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때 앞에서 직접 서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늘에 서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은가를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조명은 조도를 밝기를 쉽게 얻기 위해서 설치비가 저렴하지만은 아까 밝기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네. 근데 간접 조명은 밝기 편차가 거의 없고 빛도 부드럽고 그렇지만은 설치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직접 조명이 간접 조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확산판이라든가 여기 이런 아크릴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대줌으로써 빛을 확산시킴으로써 이제 간접 조명의 효과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겠군요. 예, 그렇다고 아이들 공부방에도 간접 조명을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작업 효율, 그러니까 학습 효율을 고려한다면 간접 조명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은 예. 간접 조명을 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애들 학습 효과에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간접 조명이 훨씬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고 하는데요. 앞에도 그 간접 조명 기구들이 많아요. 우리 네. 부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몇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요. 네. 이거는 직부등이라고요. 실링 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흔히도 보셨을 거예요. 방에 천장에 부착되는 그렇죠. 그런 조명 기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펜던트 조명이라고 코드나 체인을 천장에서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왜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식탁 위에 많이, 네, 식탁 네. 위에 많이 예. 사용을 하죠.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이나 할로겐 전구가 좋다고 해요. 네. 그 할로겐 전구가 좀 음식을 맛깔나게 그렇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매입등이라고 하는데요. 매입등이요? 예, 천장 곳곳에 전구를 집어넣어서 그쵸, 겉으로 안 아래로 보이게. 비추게 예, 예.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네. 이런 매입등은 위치에 따라서 밝기가 다른 전구를 넣음으로써 좀 조명 효과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듯 조명의 종류 참 많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조도 알아봐야 되죠. 연색성 알아봐야 되죠. 참 생각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알려주신 그런 정보들 다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직도 더 남았습니다. 자, 조명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남은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명을 둘러싼 각종 소문들을 오늘은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조명 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조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자리 잡은 조명박물관. 세계 최초의 조명박물관답게 정말 다양한 조명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라면 조명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부님, 첫 번째 궁금증 보따리는 뭔가요? 선생님,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요. 근데 아파트는 집집마다 평수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유달리 봤을 때 평소보다 좀 작아 보이고요. 옆집을 봤을 때 평소보다 조금 넓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명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특히 좁은 공간의 아파트의 경우는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넓어도 비고 좁아도 비고 답답해도 보고 그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조명의 빛깔에 따라 달라 보이는 방. 실내 조명의 경우 햇빛과 가장 비슷한 빛을 연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햇빛과 비슷한 색의 조명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내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햇빛을 닮은 밝은 쪽의 실내 조명, 어머어머 훨씬 더 넓어 보이네요. 오늘 조명 하나 더 달아야겠어요.
저희 부모님 때를 보더라도 전기세를 아끼시겠다고 이렇게 약간 어둡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두운 조명을 썼을 때 정말 전기세가 덜 나가나요? 광량이 줄어들면은 전력 사용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명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조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조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의 경우는 전력을 먹으면서도 형광물질의 광을 만들어내는 효율이 저하돼서 그럴 경우는 전력료가 줄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색을 가진 조명. 조명의 색으로 사람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소문. 주부가 간다해서 긴급 입수했는데요. 요거 정말인지 궁금해집니다. 관장님, 이 소문 사실인가요? 우리 신체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생체가 이 자연빛의 리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을 봤을 때는 밤에는 피로하게 되고 낮에는 그만한 빛이 우리에게 쬐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피로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이 긴 데라거나 또 북구라파 같이 겨울 지방에는 햇빛이 없을 때는 우울증도 심해지고 최근에는 빛을 이용한 심리치료까지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울증 치료 조명이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조명은 태양과 똑같은 빛을 내고 있는데요. 아침의 빛과 노을 질 때의 빛까지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빛의 색을 그대로 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에도 빛을 이용해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지 주부님 궁금해요. 실생활 적용 라이트 테라피 첫 번째. 예전 원시인들은 우울증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원시인들은 태양빛을 하루 종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하루 30분 이상 태양빛을 직접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살림의 여왕 주부님들을 위한 깜짝 질문. 평범하디 평범한 노란색 계열의 조명에서 공부하는 것과 파란색 계열의 조명 아래에서 공부하는 것. 어떤 교실에서 수학 공부가 더 잘 될까요? 정답은 파란색 조명의 공부방입니다. 파란색 조명은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들어 연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학 공부하는 아이방에 파란색 계열의 조명을 달아주는 센스 발휘해주세요. 겨울철만 되면 주부님들 살과의 전쟁 정말 고민되시죠? 제가 그 고민 말끔히 해결해 드릴게요. 이 조명 하나면 다이어트 고민 끝이라네요. S라인의 몸매를 되찾고 싶은 주부님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보랏빛 조명은 식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 방안과 식탁 위에 보라색 조명을 달아보세요. 식욕 안녕, 뱃살 안녕 할 수 있답니다. 어머, 황호남 주부님도 식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표정이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제가 아끼는 화분인데요. 식물은 햇빛을 잘 받아야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밖에다 놓게두면 꽁꽁 얼어버릴 것 같거든요. 형광등으로도 식물을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우리 실내에서도 화분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외선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조명기구로 식물 성장 램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명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제 깨끗하게 해결되셨나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조명에 대한 정보들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오늘부터 우리 집 조명 확 바꿔보자고요. 조명에 따라 기분이 바뀔 수 있고요. 아파트가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조명이 식물을